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일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37년이 되는 날입니다. 1980년대 당시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는 광주라는 이름조차 꺼내기가 어려웠던 시절이었죠. 그 이후에 87년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은 수면 위로 떠올랐고요. 그다음부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80년 광주에 빚을 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은 그 어느 때보다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은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 지시 있지 않았습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 이번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 때 재창하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내일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참석자 모두가 함께 부르는 재창 형태로 불려질 것 같습니다. 이기성 기자. 네. 내일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는 어느 정도의 인원이 참석?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지금 확인해 본 결과는 10,0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지난해보다 한 3배 정도 많이 오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국가보훈처는 올해 한 4,000명 정도 이렇게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4,000명이요? 예. 이제 그 고민에 빠졌다는 거죠. 왜냐면은 추모탑 앞 광장에서 보통 이제 행사가 치러지는데 거기 4,000개의 의자를 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10,000명 정도 오게 된다면은 5.18 민주 묘지 곳곳에 이제 대형 스크린 설치하고 또 자리를 내야 되고, 그래서 행사가 좀 약간 변형되는 게 불가피해졌다라는 건데요. 인원이 왜 이렇게 많아졌냐?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37주년 되는 이번 그 기념식에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공식 행사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임을 위한 행진곡, 그런 문제도 다시 또 복원이 되고 해가지고 굉장히 주목을 받는 그런 행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야 대표, 국회의원은 물론 정부 관계자, 각 기관 대표자 앞다퉈서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이렇게 밝혀왔다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추모제, 전야제도 크게 치러지고요. 또 원래는 20분 정도 했던 그런 행사 시간이 10분 정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규모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역대 최대가 될 것이다, 이런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 김태 변호사, 네. 재창하고 합창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거부터 저희가 개념 정리를 해야 되는데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애국가 재창입니까? 애국 합창입니까? 재창 아닙니까? 그렇죠. 애국가 재창, 교가 재창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국가 재창하면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애국가를 부르죠. 그러니까 재창은 어떤 기념식에 참가한 모든 사람이 같이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국가라든지 교가 또는 공식 기념권, 3.1절 노래, 광복절 재창합니다. 합창은 그냥 관객들, 그러니까 기념식에 참석한 사람은 앉아있고 무대에 있는 합창단만 자기들끼리 부르는 겁니다. 그게 합창입니다. 그러니까 5.18 임을 위한 행진곡 같은 경우에 공식 기념곡은 그동안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97년, 그러니까 DJ 정부 때죠. 그때부터 이제 5.18 행사에서 그런 재창, 공식 기념곡은 아니지만 기념식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 부르는 재창 형태로 해서 DJ 정부, 노무현 정부 그렇게 불러왔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2009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보수단체에서 이제 반발하기 시작했죠. 아니, 공식 기념곡이 아닌데 왜 재창을 하냐, 이렇게 항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명박 정부에서 그러면 공식 기념곡이 아니니까 재창을 하지 말고 기념식에 참가한 사람은 그냥 앉아있고 합창단만 부르자, 이렇게 하는 합창 형식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대로 계속 이것을 공식 기념곡을 한 해 만에 합창을 한 해, 재창을 한 해 논란이 있다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재창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기념식에 참석해서 직접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어요. 지금 오른쪽 뒤쪽에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통령 재임 당시에 악보 없이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른 그런 장면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때 와가지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저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었는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도 작년에는 뒤에서, 어찌 보면 작년에는 그게 불법이었어요.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였어요. 재창이니까. 그런데도 불렀었는데 아마 내일 현장에 가면 노래를 부르게 될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임을 위한 행진곡은 사실 5.18과는 관계없이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5.18로부터 이태 뒤에, 그러니까 82년도 4월 달에
5.18 당시 시민군의 대변인이었던 윤상원 대변인이라고 있습니다. 예, 윤상원 그 현장에서 죽었는데 윤상원 씨와 그리고 79년도에 노동운동을 하다 죽은 박기순이라는 여자분이 있는데 두 사람을 영혼 결혼식을 시켜줬어요. 그때 작곡가 김종률 씨가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때 만든 노래가 두 사람을 위해서 만든 노래가 님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해가지고 두 사람의 영혼을 다시 맺어주는 이런 노래로 만들었는데 노래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가슴이 울려서 그해 5.18 때부터 기념곡으로 불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88년도부터 96년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5.18을 취재를 했었어요, 현장에서.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 굉장히 숨어서 이 기념식을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이쪽에서는 항쟁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제도권에서는 이거를 사태라고 불렀습니다. 5.18 사태. 그래서 이 노래가 정식 기념곡이 됐던 게 97년도부터 지정이 되면서 거기서부터 불려졌던 건데 이게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그 다음 해부터 이 노래가 금지곡으로 지정이 됐던 거죠. 예, 뭐 금지곡이라고 하는 건 좀 심한 것 같고요. 야. 합창이라고 하는 것은 합창단이 합창하는 동안에 참석자가 따라 불러도 되고 안 불러도 되고, 그러니까 모두가 부르도록 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의미의 차이인 거겠죠. 합창과 재창은 의미. 근데 과연 이 노래를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의미를 두고 우리가 볼 것이냐라고 하는 네. 의미의 차이였던 것 같은데, 네. 뭐 문재인 대통령 지난해 참석해서 다 노래 부르고 이랬던 부분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보수 정권이라고 불리우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재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첫 공식 행사에서는 재창이 됐다. 결과적으로 정권 교체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누구보다도 그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은 그 국민들에 대한 애정을 많이 표현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5.18 민주화 운동 중에 우리 국민들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그것의 의미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앞서 우리 이기성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새 정부 들어서 처음 맞는 5.18 행사고요. 그래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이제 재창으로 가자라고 그 의견을 사실은 적극적으로 내놓으신 거죠. 어쩌면 보수단체의 반발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만큼은 중요한 내가 지켜야 할 어떤 가치와 정체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내일 기념식에서 단상에 올라서 작곡가 김종률 씨와 함께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확정이 된 겁니까, 임광 기자? 일단은 재창이 됐기 때문에요. 재창으로 됐다는 것은 아까 합창과는 달리 모든 참석자들이 함께 같이 부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 애국가 재창처럼 애국가나 마찬가지로 단상에서 작곡가 김종률 씨와 함께 있는 장면이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이런 현재로서는 확정은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아마 그런 모습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세 가지 방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하나는 작곡가 혼자 부르는 거. 먼저 올라가서 혼자 부르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김종률 그 작곡가 같이 부르는 거고. 요번에 전인권 그 가수가 또 거기 참석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세 명이 같이 부르는 것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는 거예요. 전인권 씨가 지난 대선 때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를 지지했었는데 이번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을 한다. 주변에서도 모두 참석을 권했다. 그러면은 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광주 현지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18 기념재단의 김양래 상임이사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양래 상임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양래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5.18 광주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광주에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그 5.18의 노래인 님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할 수 있도록 그 지시를 하셨다는 내용 하나로 인해서 모든 시민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예, 그 말씀 하나로 현지 분위기를 정말 저희도 느낄 수가 있네요. 모든 시민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다. 예. 좀 그동안에는 정말 이건
뭐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자존심의 문제였는데요. 예. 정말 그 선거 결과 하나로 정치인의 결단 하나로 정말 이런 급변하는 상황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요. 기쁘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래 상임이사님. 네. 그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 함께 부르는 이 재창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뭐 아시다시피 그 님을 위한 행진곡은 그 5.18 그 기념식에서 부르기 위해서 만든 노래는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만 오랜 시간이 가면서 많은 분들이 그 5.18을 하고 가장 그 내용이나 가락, 리듬 이런 것이 성격에 맞다고 합의를 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부르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건 그냥 그 5.18에 대해서 또 다른 하나의 탄압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아무 일 없이 잘 불러왔는데 어느 날부터 이건 안 된다, 다른 걸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도대체 이걸 뭐 하자는 건가? 언제부터 정부가 정말 이렇게 친절하게 5.18에 대해서 역할들을 해줬나 이런 그 생각들을 뭐 하게 됐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광주의 자존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예. 김학래 상임이사님. 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기록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18 민주화 운동은 그 뿌리가 아시다시피 12.12에서 군사 반란을 일으켰던 자들이 이제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내란을 일으킨 것이 5.18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대법원에서 1997년에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군사 독재를 무너뜨린 시민 항쟁으로 군사 독재를 무너뜨린 일종의 틀이 된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에 87년 6월 항쟁까지 모든 그 시위의 현장에서 논의됐던 것이 거기에 거론됐던 것이 5.18 진상규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의 진상규명을 통해서 사실 60 항쟁이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5.18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의 일종의 분수령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일종의 뿌려진 재단에 뿌려진 피였고 심장이다. 뭐 이렇게 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학래 상임이사님 지금 하신 말씀 저희도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일 열리는 제37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관련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내일 기념식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 문재인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참석자 모두가 함께 부르는 재창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불리어지게 됩니다.